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멋진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또 멋진 게 아니고 불쌍한 무기예요. 최고의 고장률 소련판 해리어 약 38 포저 전투기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직이 착륙 전투기입니다. 소련도 수직이 착륙 전투기를 만들었었어요. 그 포저 알려드립니다. 자, 쿠바 미사일 사태 이후에 불거진 소련 해군 증강론이죠. 1962년도 미국이 그 쿠바 미사일 위기 완전히 함대로 쫙 봉쇄를 해가지고 들어오면 죽어 이제 전쟁 불사한다 이래 됐고 소련이 이제 마지막에 꼬리를 말았죠. 그러면서 미국이 이렇게 엔터프라이즈 사상 첫 핵 항공모함이죠. 핵 추진 항공모함 그리고 사상 첫 핵추진 순양함, 롱비치 이런 것들 가지고 전부 다 완전히 항공모함 전단을 핵 추진으로만 만든 이 핵 함대, 핵 추진 함대를 탁 보여주면서 이 정도가 돼야 대양 함대지. 야, 어디 근본도 없는 공산주의자 놈들이 바다에 군함을 들이밀어. 이제 미국이 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소련이 보니까 정말 자존심 무너지고 부럽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후르초프 소련의 서기장이죠. 미국에 대적할 대양 함대를 건설하라 라는 특명을 내립니다. 자, 우리 미국에 이렇게 짓밟혀서 되겠냐?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니키타 후르초프 서기장님이 세르게이 고르시코프 제독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야, 이 반동놈아, 너네 때문에 쿠바에서 개망신당한 거 어떻게 책임질래? 이러니까 이제 고르시코프 제독이 동지, 그래서 제가 10년 넘게 대양 함대 만들어야 된다고 건의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책임은 나중에 질 테니까 일단 예산부터 주십시오. 예산은 줄 텐데 당장 저놈들 항공모함 전단 대적할 함대 그거 만드는 거 가능하겠냐? 우리 형편에 저거 못 따라갈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고르시코프가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미제 반동놈들은 놈들만의 방식이 있는 거고 우리는 또 우리만의 주체적인 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고르시코프가 그래? 그럼 일단 예산은 가용한 범위 내에서 줄 테니까 미제 항모 전단에 맞설 가성비 좋은 함대 한번 만들어 봐.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고르시코프 제독이 함대, 대양 함대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짭니다. 자, 그래서 고르시코프가 선택한 가성비 항공모함은 키예프급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지난번에 군사TV에서 해드렸죠. 자, 그런데 이걸 이제 보고를 하니까 후르쇼프가 장난하냐? 여기다가 전투기를 어떻게 얹어? 미국 항공모함 보니까 막 가판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막 그런데 이거 뭐야? 뭐 군함에다가 그래서 이거 자체가 군함이에요. 군함. 항공모함이 아니고 프로젝트 1143 키예프급 항공 중순양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43,000톤 좀 되는데 덩치는 이게 항공모함이 아니고 중순양함. 이제 소련은 당시에 좀 미국에 비해서 이런 자산이 적었기 때문에 하나의 자산에다가 아주 많은 무장을 구겨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사일도 이만큼 이 원통 이게 다 미사일이에요. 미사일 공격용 미사일도 넣고 뭐 방어용 무기 다 넣다 보니까 이 배 하나를 종합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비행가판이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장난하냐? 그럼 전투기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니까 당시 고르시코프는 계산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해리어입니다. 물론 해리어는 1960년대 후반 67년도 어간에 나왔지만 그 이전에 영국의 호커 시들리에라는 회사에서 캐스트렐 FJ1이라는 이 시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비행을 시키고 있었어요. 해리어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나중에 나사가 미국이 사가지고 나사가 지금 시험하고 있는 그 사진인데 어쨌든 그 해리어의 근간이 되는 그 시제품이 나와가지고 수직이 착륙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련 KGB가 그걸 당연히 봤겠죠. 보고를 했겠죠. 그래서 소련도 아니 영국 놈들도 만들었는데 우리라고 못할까? 우리 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직이 착륙 전투기를 탑재를 한 거 만들면 되잖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키예프급 항공모함의 시작입니다. 이거 없었으면 키예프가 저런 식으로 안 나왔겠죠. 자, 그래서 좁고 짧은 갑판에서 쓸 수직이 착륙 전투기를 만들어라 라는 특명을 내리고 이제 이 호크 시들리에서 만든 저 시제품을 카피해가지고 한번 만들어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련의 야크 회사에서 프리핸드라고 하는 걸
긴급하게 만들었어요. 1963년도. 이 브랜드는 나토에서 붙인 거기 때문에 브랜드가 뭐냐? 말 그대로 프리 핸드, 자유로운 손이죠. 그러니까 뭐 대충 뭐 자로 재지도 않고 대충 손으로 낙서하듯이 만든 거다. 그린 거다. 이게 이제 프리핸드예요. 그래서 나토에서 그냥 뭐 저거 대충 만든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야크 36 프리핸드라는 시제품을 만들어서 수직 이착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을 한 후에 이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야크 38 진짜로 전투기를 이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자, 키예프급 항공모함 착공에 맞춰서 첫 비행에 성공한 소련 최초의 수직 이착륙 전투기 야크 38입니다. 키예프가 1970년도에 이제 기공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이제 곧 나오겠죠? 그러면은 전투기가 완성이 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야크 38은 그 키예프의 기공에 맞춰서 탑재를 할 수 있도록 1971년도에 이렇게 첫 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중량을 보면 자중은 7.4톤, 그리고 최대 중량은 11.3톤이에요. 엔진은 3개입니다. 수직 이착륙만 전담으로 하는 아래로 열기를 내뿜는 그 수직 이착륙 전용 엔진 하나, 그리고 추진 엔진 2개, 이렇게 해서 엔진은 3개가 들어가고요. 최대 속도는 마하 1입니다. 그러니까 해리어보다 빠르죠. 마하 1.02 이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초음속을 갓 넘긴 정도 수준, 이 정도 됩니다. 무장은 여기는 2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완전 뻥이고요. 실제로는 250파운드짜리 폭탄 하나만 달아도 이륙이 제대로 안 됐답니다. 그러니까 무장 달면 이륙이 안 되는 거예요. 공대공 미사일, 단거리 일추적 미사일 2발을 달면 이륙이 제대로 안 됐답니다. 그 전투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투 무장을 달고 전투를 나가야 되는데 폭탄을 달든지 폭격을 위해서, 아니면 상대방 전투기를 격추시키기 위해서 공대공 미사일을 달든지 뭘 해야 전투기인데 그걸 달면 이륙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무장 능력 2톤, 이거는 뭐 지네들의 그냥 희망사항이었지 실제로 구현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일단 뭐 생긴 거는 뭐 번듯합니다. 주둥이 이 부분은 좀 해리어하고 뭔가 조금 비슷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이때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사고가 너무너무 많이 나는 겁니다. 야심찬 대비와 빠른 실전 배치, 그러나 너무너무 사고가 많이 돼요. 고장의 향연입니다. 이 수직 이착륙하다가 고장나서 추락하고, 비행하다가 고장나서 추락하고, 비행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사출이 돼가지고 비행 조종사가 떨어져 죽고, 또 낙하산 안 펴지고, 뭐 온갖 고장이란 고장은 너무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몇 대가 추락했다는 기록은 제가 발견하지 못했고 그냥 아주 많이 추락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종사들이 이제 비행 스케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 지금 죽는 건가? 오늘 제발 내가 살아야 되겠는데. 이제 이렇게 하고 조종석에 다 앉아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 시동을 빡 걸어주죠. 조종사가 무슨 뭐 우리 자동차 시동 걸듯이 거는 게 아닙니다. 옆에서 이제 시동을 걸어주죠. 그런데 푸시식 하고 시동이 안 걸려. 그러면 시동 안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비행 취소죠. 그러면은 나 오늘 살았구나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보드카 한잔 하고 이제 축제를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았으니까. 그렇게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축제하는 것을 막았답니다. 너희들 뭐야? 아니 임무를 하다가 임무를 못하게 됐으면 슬퍼야지. 어디 지금 샴페인 따고 지금 보드카 가지고 축제야 라고 그걸 야단을 치고 처벌을 했는데 나중에는 인정을 해줬답니다. 그래, 오죽하면 저러겠냐. 진짜 비행 나가면 죽을 확률이 너무 많은데 오죽하면 저러겠냐. 왜?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고 또 비행해야 되니까. 그래, 오늘이라도 즐겨라. 이제 이런 차원에서 나중에는 처벌을 안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종사가 세상에 제발 시동 안 걸리게 좀 해주세요. 유유. 이제 이런 상황의 전투기가 되어버렸어요. 자, 이런 거 가지고 미 해군에 대적한다는 꿈은 그저 꿈이었죠. 그래서 정말 크루셰프가 미 해군의 그 항공모함에 대적하는 대항함대 만들어. 그렇게 해서 고르스코프 제독은 그걸 하려고 정말 없는 예산을 짜내가지고 키예프급 항공모함, 당시는 뭐 항공 중순양함이라고 했는데 그 항공모함 전단을 만들기 위해서 4척의 키예프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탑재하는 이 야크 38이 이륙도 제대로 못하고 이륙도 하더라도 무장을 탑재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으니 이때 미 해군은
F-14 톰캣을 대량으로 깔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이륙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면. 야크 38이 가가지고 F-14 톰캣한테 근처에 뭐 어디 비비기나 하겠습니까? 그냥 조종사가 쳐다만 봐도 오금이 저려가지고 추락하겠습니다. 왜? 상대가 안 되니까. 어디 감히 F-14 톰캣에게 명함을 내밀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이륙을 못했던 것은 행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너무나 큰 전력 차이가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소련이 망했습니다. 소련이 망하고 나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고철로 직행한 전투기입니다. 괜히 돈만 날렸네 하고 이제 불곰이 이러고 있는데, 자, 91년도 소련이 망하고 나서 러시아가 모든 자산을 인수를 했죠. 그때 운영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다 이제 가립니다.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것들은 이제 폐기하는데, 그래서 항공모함은 쿠즈네초프 하나만 남기고 전부 폐기를 하는데, 이게 키예프급이 4척이었죠. 그 4척 중에 2척은 한국에 팔고, 한 척은 중국에 팔고, 한 척은 인도에 팔았죠. 마지막 항공모함 가장 새거, 그 이제 인도의 고르시코프 그 함은 인도에 팔아서 인도가 그걸 지금 개조해서 비크람 아디티아 항공모함으로 만들었고, 한국은 2척을 사가지고 한 척은 잘라서 고철로 팔았고, 2척째 그 민스크 하려고 했더니 이제 환경단체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건 다시 중국이 사서 지금 선전에 해상공원으로 전시되고 있고, 중국이 사간 이 한 척 바로 키예프입니다. 이 키예프는 지금 중국의 텐진의 바닷가에 지금 또 공원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봤는데 거기에 야크 38 이게 지금 얹어져 있어요. 얹어져 있는데 이 야크 38은 소련이 망하고 나서 야크 38 쓸 거야 말 거야 이게 아니고, 이미 소련 망했을 때는 이 꼴로 되어 있었습니다. 왜? 어차피 못 써가지고 비행장 구석에 처박혀 있다 보니까 그냥 이 꼴로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폐기된 전투기가 바로 야크 38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미국에 따라가고 해서 이런 군비 경쟁하다가 사실 가랭이 쫙 다 찢어져서 소련이 망해버렸죠. 지금 어느 나라 역시 그렇게 되기를 좀 기대도 하고 바라기도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네요. 자, 미국 그래서 자꾸 자기에게 도전한 나라들 자꾸 끌어당겨서 군비 경쟁해서 가랭이 쫙쫙 찢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군비 경쟁 미국하고 할 일 없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